여러분, 혹시 요즘 이전보다 쉽게 피곤하다고 느끼시나요?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거나 근육이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많은 중년분들이 이런 증상을 단순히 나이 탓으로 돌리고 계십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끝까지 들으신다면 이 모든 증상이 단백질 부족에서 비롯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2025년 현재 50대 이상 한국인의 약 40%가 권장량에 미치지 못하는 단백질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 중 상당수가 자신이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단백질 부족은 단순히 근육량 감소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면역력 저하, 골다공증 위험 증가, 상처 회복 지연, 심지어 우울감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중년에게 꼭 필요한 단백질의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섭취량 계산법부터 가장 효과적인 섭취 방법, 그리고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단백질 섭취의 함정까지 총 3가지 핵심 포인트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는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일주일 식단 가이드도 함께 준비했으니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임상영양사로 25년간 중장년층 영양상담을 전문으로 해왔습니다. 병원에서는 시간 관계상 자세히 설명드리기 어려운 내용들을 오늘 이 자리에서 모두 공유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해 지금 이 순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김순자 씨의 이야기. 제 환자 중에 김순자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62세 여성분으로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이죠. 3 자녀를 훌륭하게 키워내시고 이제 막 손주를 돌보기 시작하셨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손주를 안아 올리는 것조차 힘들어지신 겁니다. 처음에는 그저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김순자 씨는 건강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공원을 산책하시고 채소 위주로 식사를 하셨죠. 고기는 콜레스테롤이 걱정되어 일부러 줄이셨습니다. 건강검진에서도 특별한 이상은 없었습니다. 혈압도 정상, 혈당도 정상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감기에 자주 걸리기 시작했고 한번 걸리면 회복이 느렸습니다. 머리카락도 많이 빠지고 손톱도 잘 부러졌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만성적인 피로감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하루 종일 기력이 없었습니다. 딸이 걱정되어 병원에 모시고 왔고 저와 상담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식단 분석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김순자 씨의 하루 단백질 섭취량은 고작 35g 정도였습니다. 체중이 58kg인 분에게 필요한 양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었죠. 더 큰 문제는 김순자 씨처럼 건강을 위해 고기를 줄이고 채소 위주로 식사하시는 중년 여성분들이 정말 많다는 것입니다. 고지혈증, 고혈압이 걱정되어 단백질 식품을 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김순자 씨와 함께 식단을 조정했습니다. 매 끼니마다 손바닥만한 크기의 단백질 식품을 추가했습니다. 아침에는 삶은 계란 2개, 점심에는 두부조림이나 생선구이, 저녁에는 닭가슴살 샐러드를 드시도록 했습니다. 처음에는 배가 부르다고 하셨지만 2주가 지나자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한 달 후 김순자 씨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벼워졌고 손주를 안는 것이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감기도 덜 걸리고 머리카락 빠짐도 줄어들었습니다. 3개월 후에는 근육량이 6kg 증가했고 기초대사량도 올라갔습니다. 체지방은 오히려 1.5kg 감소했습니다. 가장 기뻐하신 것은 손주와 함께 노는 시간이 늘어난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손주를 번쩍 안아 올릴 수 있고 놀이터에서 함께 뛰어놀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딸도 어머니의 변화에 정말 놀라워했습니다. 김순자 씨는 지금도 꾸준히 단백질을 챙겨 드시며 건강한 노년을 보내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가 남의 일처럼 느껴지시나요?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중년분들이 김순자 씨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다행히 단백질 부족은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중년에게 단백질이 필수인 이유, 중년이 되면 우리 몸에는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50세 이상이 되면 매 10년마다 근육량이 10%씩 줄어듭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기초대사량도 함께 감소합니다. 그 자리를 체지방이 채우게 되죠. 이것이 바로 중년 비만의 시작입니다. 근육 감소는 단순히 외모의 문제가 아닙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대사 공장입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당뇨병 위험이 높아집니다. 골밀도도 함께 감소하여 골다공증 위험이 커집니다. 면역세포도 단백질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면역력도 약해집니다. 단백질은 근육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모든 세포를 구성하는 핵심 영양소입니다. 피부, 머리카락, 손톱도 단백질로 만들어집니다. 호르몬과 효소도 단백질입니다. 항체도 단백질이죠. 따라서 단백질이 부족하면 몸 전체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중년기에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면 여러 가지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첫째, 근육량을 유지하거나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둘째, 기초대사량을 높여 체중 관리가 쉬워집니다. 셋째, 면역력이 향상되어 질병에 덜 걸립니다. 넷째, 상처 회복이 빨라지고 수술 후 회복도 빠릅니다. 또한 단백질은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탄수화물이나 지방보다 소화가 천천히 되기 때문에 과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혈당도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당뇨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뼈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골다공증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많은 연구들이 중년기에 적절한 단백질 섭취가 건강한 노년의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70대, 80대까지 건강하게 활동하시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중년 때부터 단백질을 잘 챙겨 드셨습니다. 반대로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을 보면 근육량이 현저히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중년에게 필요한 단백질은 정확히 얼마나 될까요? 이것이 바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너무 적게 먹어도 문제지만 너무 많이 먹어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정확한 계산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내게 맞는 단백질 섭취량 계산하기. 기본적으로 성인의 단백질 권장 섭취량은 체중 1kg당 0.8에서 1.2g입니다. 하지만 중장년층의 경우 여러 연구에서 체중당 1.2g 내외의 섭취가 근육 보존에 더욱 효과적이라고 제안합니다. 이것은 젊은 성인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왜 중년에게 더 많은 단백질이 필요할까요? 나이가 들면서 단백질을 합성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같은 양의 단백질을 먹어도 젊었을 때보다 근육으로 전환되는 양이 적습니다. 따라서 더 많은 양을 섭취해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체중이 60kg인 50대 여성이라면 하루에 약 72g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70kg인 60대 남성이라면 약 84g이 필요합니다. 이 정도가 근육량을 유지하고 건강을 지키는 데 적절한 양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만약 콩팥 질환이 있거나 강기능이 심하게 저하되어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장기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담당 의료진과 반드시 상담해야 합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섭취량을 조절해야 하는 것이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현재 체중이 비만이라면 목표 체중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체중이 80kg이지만 적정 체중이 65kg이라면 65kg을 기준으로 단백질량을 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체중 감량도 함께 이룰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도 일반인이 매일 단백질을 그램 단위로 계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께 말씀드리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손바닥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손바닥 크기와 두께만큼의 단백질 식품을 매 끼니마다 섭취하시면 됩니다. 손바닥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고기든 생선이든 두부든 자신의 손바닥 넓이와 손가락 두께 정도의 양을 한 접시 담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루 3끼를 챙기시면 대부분의 경우 필요한 단백질량이 충족됩니다. 남성분들이나 활동량이 많으신 분들은 한 접시 반 정도로 늘리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삶은 계란 2개는 약 12g의 단백질을 제공합니다. 점심에 닭가슴살 100g은 약 25g입니다. 저녁에 두부 반모는 약 10g입니다. 이렇게 3끼를 챙기고 간식으로 우유나 요거트를 드시면 하루 필요량을 충분히 채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백질은 많이 먹을수록 무조건 좋은 영양소라고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단백질은 면역력도 만들어주고 근육도 만들어주며 탄수화물이나 지방보다 살도 덜 찐다고 알려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과다 섭취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단백질을 많이 먹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과다 섭취한 단백질은 소화 흡수 후 찌꺼기를 배출하는 간과 콩팥에 부담을 줍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단백질 대사 과정에서 생기는 노폐물이 쌓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과다 섭취한 단백질도 결국 지방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필요한 에너지 이상으로 섭취하게 되면 남은 에너지를 모두 지방으로 바꿔서 저장합니다. 단백질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몸이 필요로 하는 양 이상이면 모두 지방으로 변해 체내에 축적됩니다. 따라서 무조건 많이 먹기보다는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춰 적절하게 섭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단백질도 과유불급입니다. 너무 적어도 문제, 너무 많아도 문제인 것이죠. 균형이 핵심입니다. 효율적인 단백질 섭취 방법. 단백질은 특정 음식이나 보충제로 한 번에 많이 몰아먹는 것보다 하루 3끼 식사에 고르게 나눠 먹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근육 합성 측면에서도 3끼에 나눠 섭취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먹어도 몸이 다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한 끼에 20에서 30g 정도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근육 합성에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보다 많이 먹어도 추가적인 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침, 점심, 저녁 3끼에 골고루 나눠 먹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음식에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을까요? 대표적인 단백질 식품은 고기, 생선, 두부, 계란, 콩입니다. 육류 중에서도 닭가슴살은 100g당 약 25g의 높은 단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부는 300g 기준 한 모에 약 20g의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구체적인 하루 식단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삶은 계란 2개를 드시면 약 12g의 단백질을 섭취하게 됩니다. 점심에 닭가슴살을 곁들인 샐러드나 두부조림을 드시면 약 25g에서 30g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저녁에 생선구이와 콩밥을 드시면 약 30g 이상을 섭취하게 됩니다. 이렇게 3끼를 챙기시면 하루 총 75g 정도의 단백질을 섭취하게 되어 중년의 평균적인 권장량을 충분히 충족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간식으로 우유 한 잔이나 요거트를 추가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견과류도 좋은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매 끼니 이렇게 챙기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적인 음식 선호도나 알레르기 때문에 특정 식품을 먹기 어려운 분들도 계십니다. 닭가슴살처럼 퍽퍽한 식감이 싫어서 먹기 힘들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바쁜 일상 때문에 매 끼니를 제대로 챙기기 어려운 분들도 계시고요. 이럴 때는 단백질 보충제나 파우더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심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보충제는 어디까지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용도입니다. 매번 식사를 대신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절대 권장하지 않습니다. 자연식품에는 단백질 외에도 다양한 영양소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요즘에는 단백질 보충제 종류가 정말 다양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요? 선택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당류는 10g 이하면서 1회 섭취량당 단백질이 20에서 30g 정도 함유된 제품이 좋습니다. 인공 첨가물은 최소한으로 들어간 제품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이 유청 단백질, 웨이 프로틴입니다. 우유에서 유당을 제거한 단백질로 섭취 후 1시간 내외로 빠르게 흡수됩니다. 류신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한데 이것은 근육 합성을 빠르게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유청 단백질은 고강도 운동 후 빠른 단백질 보충이 필요한 분들에게 좋습니다. 질병을 크게 앓고 난 뒤 근 손실이 심한 분들, 빠른 체력 회복이 필요한 분들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소화 흡수가 빠르고 근육 합성 효과가 좋기 때문입니다. 만약 유당 불내증이 있다면 유청 단백질 중에서도 유당까지 분리한 웨이 프로틴 아이솔레이트 제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아예 식물성 단백질로만 이루어진 보충제도 있습니다. 완두콩 단백질, 현미 단백질, 대두 단백질 등이 대표적입니다.
식물성 단백질은 동물성 단백질에 비해 흡수율이 조금 낮을 수 있지만 콜레스테롤이 없고 식이섬유가 풍부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채식주의자나 유제품을 피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선택입니다. 또한 소화가 부담스러운 분들에게도 적합합니다. 이렇게 보충제까지 활용한다면 다양한 상황에 맞춰 단백질을 균형 있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기본은 식사에서 출발하되 보충제는 좋은 도움의 도구 정도로 활용하시면 정말 좋습니다. 자연식품을 통한 섭취가 가장 이상적이라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단백질 섭취에 흔한 실수만은 중년분들이 단백질 섭취에 있어 몇 가지 실수를 반복하십니다. 첫 번째 실수는 바로 육류 위주의 단백질 섭취입니다. 중년이 되면 소세지, 햄 같은 육가공품은 잘 안 드십니다.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것을 아시니까요. 하지만 단백질은 소고기가 최고라며 육류에만 의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소고기는 철분과 단백질이 풍부한 좋은 식재료입니다. 육류는 필수 아미노산을 골고루 함유한 완전 단백질 식품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육류에는 항산화 성분이나 식이섬유가 부족합니다. 반면 지방과 철분은 많아서 과잉 섭취하면 체내 산화 스트레스와 콜레스테롤을 함께 유발합니다. 육류에 식이섬유가 부족하다는 것이 왜 문제일까요? 고기를 드실 때 쌈 같은 채소를 함께 안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 끼니에는 식이섬유가 보충되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 장내 유익균이 줄어들고 변비가 생기며 장내 독소가 축적됩니다. 대사질환의 위험성도 함께 증가합니다. 두 번째 실수는 단백질을 한 끼에 몰아서 먹는 것입니다. 바쁜 일상 때문에 아침, 점심은 대충 먹고 저녁에만 고기를 많이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한 번에 소화 흡수할 수 있는 단백질의 양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한 끼에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소화에 부담을 줍니다. 세 번째 실수는 단백질만 먹고 다른 영양소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단백질이 중요하다고 해서 탄수화물이나 지방을 극단적으로 제한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모든 영양소가 균형 있게 필요합니다. 탄수화물은 에너지원이고 지방은 호르몬 생성과 비타민 흡수에 필수적입니다. 네 번째 실수는 가공된 단백질 제품에만 의존하는 것입니다. 편리하다는 이유로 단백질 바, 단백질 음료만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품들은 당분이나 첨가물이 많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연식품이 주가 되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실수는 운동 없이 단백질만 늘리는 것입니다. 단백질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근육을 사용하지 않으면 근육이 생기지 않습니다. 적절한 저항 운동과 함께해야 단백질이 근육으로 전환됩니다. 일주일에 2회에서 3회 정도의 근력 운동이 필수적입니다. 건강하게 단백질을 섭취하려면 다음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내 손바닥 양만큼 계산해서 세 끼에 나눠 섭취하기. 둘째, 고기, 생선, 두부, 계란, 콩을 번갈아가며 다양한 단백질 급원을 섭취하기. 셋째, 이때 다양한 채소도 함께 섭취해서 소화, 흡수, 영양 균형을 맞추기. 특히 채소와 함께 드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단백질 식품과 함께 생채소를 충분히 드시면 소화도 잘 되고 포만감도 오래 갑니다. 혈당도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변비도 예방할 수 있고 장 건강에도 좋습니다. 항산화 물질도 함께 섭취하게 되어 세포 손상도 막을 수 있습니다. 실전 식단 구성하기, 이제 실제로 어떻게 식단을 구성하면 좋을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아침 식사부터 시작해 볼까요? 아침에는 소화가 잘 되는 단백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삶은 계란 2개와 통밀빵, 그리고 과일 1조각이 좋은 조합입니다. 계란은 완전 단백질 식품으로 필수 아미노산이 모두 들어있습니다. 소화도 잘 되고 요리도 간편합니다. 삶은 계란이 부담스러우시면 계란찜이나 스크램블도 좋습니다. 두부로 만든 순두부찌개도 훌륭한 아침 메뉴입니다. 점심에는 좀 더 본격적인 단백질 식사를 하시면 됩니다. 닭가슴살 샐러드, 생선구이 정식, 두부조림 백반 등이 좋습니다. 외식을 하신다면 정식 메뉴를 선택하시되 밥의 양은 조금 줄이고 반찬으로 단백질 식품을 충분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인이시라면 도시락을 준비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전날 저녁에 닭가슴살이나 계란,
두부를 미리 조리해 두시면 아침에 쉽게 싸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다양한 채소를 함께 넣으시면 영양 균형이 잘 맞는 도시락이 됩니다. 저녁은 소화에 부담이 적은 생선이나 콩 요리가 좋습니다. 고등어구이, 삼치구이, 두부전골, 순두부찌개 등이 좋은 선택입니다. 저녁을 너무 늦게 드시는 분들은 양을 조금 줄이고 단백질 비율을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간식으로는 그릭 요거트, 치즈, 우유, 견과류가 좋습니다. 특히 그릭 요거트는 일반 요거트보다 단백질이 2배 정도 많습니다. 여기에 과일이나 견과류를 토핑으로 얹으면 맛도 좋고 영양도 풍부한 간식이 됩니다. 일주일 단위로 계획을 세우시면 더욱 좋습니다. 월요일은 닭고기, 화요일은 생선, 수요일은 두부, 목요일은 소고기, 금요일은 돼지고기.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구성하시면 영양소도 골고루 섭취할 수 있고 식단도 지루하지 않습니다. 계절에 따라 식단을 조절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름에는 시원한 냉채나 샐러드 형태로 단백질을 섭취하시면 좋습니다. 겨울에는 따뜻한 국물 요리나 찌개로 드시면 몸도 따뜻해지고 영양도 챙길 수 있습니다. 한식, 양식, 중식 등 다양한 요리법을 활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같은 닭가슴살이라도 한식으로는 닭가슴살 샐러드, 양식으로는 그릴 치킨, 중식으로는 닭가슴살 볶음, 이렇게 다양하게 요리할 수 있습니다. 요리법이 다양하면 같은 식재료도 질리지 않습니다. 특별한 상황별 단백질 섭취법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단백질 섭취에 더욱 신경 쓰셔야 합니다. 단백질은 혈당을 천천히 올리므로 당뇨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단백질 식품과 함께 나오는 지방이나 양념의 당분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지방이 적은 부위를 선택하고 조리는 굽거나 찌는 방법이 좋습니다.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소금 섭취를 줄여야 합니다. 생선 자체에도 나트륨이 있으므로 조림보다는 구이가 낫습니다. 양념도 간장보다는 허브나 레몬즙을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가공육은 나트륨이 많으므로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단백질 섭취량을 제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단백질 대사 산물인 요소를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섭취량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간 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강경변이 심한 경우 단백질을 과다 섭취하면 간성뇌증이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양의 단백질은 간 회복에 필수적입니다. 역시 전문의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임신부나 수유부는 일반 성인보다 더 많은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태아의 성장과 모유 생성에 단백질이 많이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임신 중기 이후에는 하루 추가로 5g에서 30g 정도 더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술 후 회복 중이신 분들은 단백질 요구량이 크게 증가합니다. 상처 치유와 조직 재생에 단백질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수술 후에는 평소보다 1.5배에서 2배 정도 많은 단백질을 섭취하시는 것이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단백질 요구량이 높습니다. 특히 근력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체중당 1.6g에서 2g 정도까지 섭취하셔도 됩니다. 운동 후 30분 이내 단백질을 섭취하시면 근육 회복과 성장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체중 감량 중이신 분들에게도 단백질은 중요합니다. 다이어트 중에는 근육량이 함께 줄어들기 쉬운데 충분한 단백질 섭취가 이를 예방합니다. 또한 단백질은 포만감이 높아 과식을 막아주므로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됩니다. 단백질과 함께 챙겨야 할 영양소 단백질만큼 중요한 것이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는 단백질이 근육으로 합성되는 것을 돕습니다. 칼슘 흡수에도 필수적이어서 뼈 건강에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많은 중년분들이 비타민 D가 부족합니다. 햇빛을 쬐거나 보충제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칼슘도 중년에게 필수 영양소입니다. 특히 여성은 폐경 후 골밀도가 급격히 감소합니다. 우유, 요거트, 치즈 같은 유제품이 좋은 칼슘 공급원입니다. 이들 식품은 단백질도 함께 들어있어 일석이조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도 중요합니다. 염증을 줄이고 혈관 건강을 돕습니다. 등푸른 생선인 고등어, 꽁치, 삼치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일주일에 2회에서 3회 정도 생선을 드시면 충분한 오메가3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식이섬유는 소화를 돕고 장 건강을 지킵니다.
변비를 예방하고 혈당과 콜레스테롤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채소, 과일, 통곡물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단백질 식사와 함께 충분한 채소를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철분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특히 여성은 철분 부족에 주의해야 합니다. 육류, 해산물, 시금치 같은 녹색 채소에 철분이 많습니다. 비타민C와 함께 섭취하면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마그네슘은 근육 기능과 에너지 대사에 중요합니다. 견과류, 씨앗류, 녹색 채소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특히 운동을 하시는 분들에게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근육 경련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연은 면역력과 상처 치유에 필수적입니다. 굴, 소고기, 닭고기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단백질 식품의 풍부함으로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시면 아연도 함께 챙길 수 있습니다. 비타민 B군도 중요합니다. 특히 비타민 B3는 에너지 대사와 신경 기능에 필수적입니다. 육류, 생선, 계란, 유제품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채식주의자는 보충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실천 가능한 10초 테스트 지금까지 단백질에 대해 많은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현재 단백질 섭취 상태는 어떨까요? 간단한 자가 테스트를 해보시겠습니다. 다음 질문들에 대해 예, 아니오로 답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하루 3끼 중 2끼 이상에서 고기, 생선, 계란, 두부 중 하나를 손바닥만큼 드십니까? 두 번째, 최근 3개월간 이유 없이 체중이나 근육량이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세 번째, 상처가 생겼을 때 회복이 예전과 비슷한 속도로 됩니까? 네 번째, 계단을 오를 때 예전보다 힘들지 않습니까? 다섯 번째, 감기에 자주 걸리지 않고 한 번 걸려도 빨리 회복됩니까? 여섯 번째, 머리카락이나 손톱이 건강하고 잘 부러지지 않습니까? 일곱 번째, 만성적인 피로감 없이 하루를 활기차게 보내십니까? 여덟 번째, 식사 후 충분한 포만감을 느끼고 간식을 자주 찾지 않으십니까? 아홉 번째, 근육통이나 관절통이 자주 있지 않습니까? 열 번째, 집중력과 기억력이 예전과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습니까? 이 중 10개 이상 예라고 답하셨다면 현재 단백질 섭취가 양호한 상태입니다. 5개에서 6개라면 조금 더 신경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4개 이하라면 지금 당장 단백질 섭취를 늘리셔야 합니다. 이 테스트는 간단하지만 여러분의 영양 상태를 확인하는 좋은 도구가 됩니다. 만약 점수가 낮게 나왔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라도 실천하시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식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매 끼니마다 손바닥만한 단백질 식품을 추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희망의 메시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중년의 단백질 섭취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았습니다. 김순자 씨의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단백질 섭취만 개선했을 뿐인데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영양소입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더욱 중요합니다. 근육량을 유지하고 면역력을 높이며 건강한 노년을 준비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지금 실천하시면 10년 후, 20년 후에 여러분이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하나씩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먼저 매 끼니마다 손바닥만한 단백질 식품을 추가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한 달만 실천하시면 분명 변화를 느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가족이 있고 의료진이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으시고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십시오. 필요하다면 영양 상담을 받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이 모여 건강한 삶을 만듭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실천하시면 더 건강하고 활기찬 중년과 노년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손주들과 함께 뛰어놀 수 있는 건강한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가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매 끼니마다 손바닥만한 단백질을 드십시오. 둘째, 고기, 생선, 두부, 계란, 콩을 번갈아 드십시오. 셋째, 채소와 함께 드셔서 영양 균형을 맞추십시오. 이 3가지만 실천하셔도 큰 변화를 경험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성공하셨고 여러분도 분명히 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단백질 섭취로 활기찬 중년, 행복한 노년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중년의 혈관 건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혈관은 우리 몸의 고속도로입니다. 혈관이 건강해야 모든 장기가 건강합니다. 어떤 음식이 혈관을 막고 어떤 음식이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지, 그리고 혈관 나이를 젊게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건강한 식습관으로 여러분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